기마민족이 일본 열도를 정복했다. 기마민족은 당연히 우리다. 특히 부여계다.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일본의 함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명철이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요. 지금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사마르칸드 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역사 그리고 유라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타이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가슴이 뜁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알타이라는 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알타이는 금산이란 뜻이에요. 몽골어로 황금의 산, 투르크어로서는 그냥 뾰족한 높은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관심이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말은 우랄 알타이어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랄어하고 알타이어가 가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문장 구조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이라든가 아니면 두음법칙이라든가 모음조화라든가 이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랄어하고 알타이어를 합쳐서 우랄 알타이어라고 유형화시켰는데 그런데 후에 밝혀지니까 우랄어는 따로 떼어놓고 알타이어라고 해서 아마 저보다 아랫세대들은 알타이어라고 배웠어요. 알타이는 있는 곳 자체가 오늘날의 몽골과 그다음에 러시아랑 중국과 카자흐스탄 만나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초원이잖아요. 초원 유목문화 그랬을 경우에 동쪽에서 초원 문화의 중심지는 알타이 산맥 주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북방을 지향하고 대륙을 지향하고 빼앗긴 영토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알타이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늘 어떤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꽤 오랫동안 우리는 알타이어 계다 이렇게 배워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유사할까? 뭐 비슷하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할 때 한이란 말 아시죠? 한강 할 때 한이란 거 아시죠? 우리 참 너무 몰라요. 그죠? 한국이란 국호의 언어를 모르는 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국호의 언어를 몰라요.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잉글랜드라든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국호의 언어를 몰라요. 그리고도 그냥 살아가면서 세계 한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은 굳이 영어식으로 말하면 칸이고요. 몽골에 가깝게 말하면 칸이고요. 한자로 쓰면은 우리 한국 때 한이라든가 아니면 신라의 임금인 마리칸이라든가 등등 이런 칸을 얘기해요. 이런 한계 언어가 알타이에서 핵심 단어가 하나예요. 제가 논문을 썼을 때 조사하니까 39개의 한국이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가장 서쪽에 있는 한국은 오늘날의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불가리아를 포함하는 이런 판노니아 평원 지역의 불가르 한국들, 즉 고구려가 한참 전성기 때 고구려 바로 옆에 있었던 유연이라는 몽골족 계통의 사람들이 도망가서 점령해서 300년 동안 강국을 있으면서 과거에 콘스탄티노플을 포위까지 했던 막강한 나라가 바로 한국. 한국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한계 언어들, 감이란 말이 있어요. 감, 검, 개마, 고마 등등이란 말이 있는데 백두산이란 말도 그건 고려 때 처음 쓰여진 용어예요. 그 이전에는 특히 고구려 때는 개마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있는 김포도 원래는 김포가 아니라 검포예요. 그리고 몽천도 검마을이고요. 백제 수도도 당연히 웅진이죠. 웅진도 거기는 중국 사서에도 고마성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는 고마나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 검, 금, 곰, 고마, 개마 등등은 전부 다 신이라든가 무당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알타이까지도 포진되어 있어요. 원래는 퉁구스, 즉 우리로 말하면 여진족들이 쓰는 말이에요. 무당을 뜻하는 말인데 알타이어에서 공용화되면 서쪽까지 현재 확인된 게 거기죠. 그 밖에도 많아요. 달. 지금 사람들은 햇빛이 드는 곳을 양지라고 그러죠. 반대로 음지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안 썼어요. 양달, 음달 그랬지. 달은 땅을 뜻해요. 언덕을 뜻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란의 삼국유사에도 보면은 단군이 마지막에 가신 곳이 아사달, 금미달, 금미달은 감달이란 뜻이에요. 이게 달은 산이나 언덕이고 이런 언어는 지금 터키까지 다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많아요.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검다는 말도 또 마찬가지예요. 가라, 일본말 구로, 그 다음에 흑룡강, 나타내는 카라무렌, 흑해. 우리는 더 블랙시, 흑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카라 탱기스, 검은 바다. 당연히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라 탱기스, 가라, 고라, 가라, 구로 이렇게 다를 뿐이지 검다는 의미. 이런 말들. 그래서 핵심 단어들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에는요. 주체 입장에서 알타이어계라고 그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언어를 차용한 것이지 알타이어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들과 종족적으로 같다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영어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백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언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화는 더더욱 다르다. 군사적인 부분은 당연히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군사적인 것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기술력이죠. 테크놀로지죠. 군사 장비에 관한 문제고 하나는 군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문제잖아요. 농경민들과 유목민들과 해양민들과는 다르죠. 그런데 가장 막강한 게 어디입니까? 결국 기병들이죠. 농경민들이라는 이 보병은 전혀 상대가 안 돼요. 기병이 있으려면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 6,000년 전부터는 수레가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말한 기마군단, 기마병이 등장한 것은 현재까지는 아무리 올려잡아도 기원전 15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 타는 사람들이 유라시아의 서쪽부터 동쪽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 영향을 다 받아요. 심지어는 중국의 한족 농경민들도 이들의 복장 군사적인 걸 다 받아들여요. 당연히 우리도 받아들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만주에 있었으니까 서북만주족은 그들과 직접 어깨를 겨루고 있어요. 전투를 벌인 적도 있고 당연히 그들에게 군사적인 능력을 받고요. 그들의 일부가 들어와요. 사실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알타이 문화도 많고 그래서 조선의 말, 고조선의 말, 고구려 그리고 심지어는 신라에서도 이렇게 기마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대 군사적 측면에서의 무기 체계들은 당연히 말을 포함해서 그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거죠. 수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만 하더라도 기병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보병도 있잖아요. 고구려 보병은 무섭잖아요. 기병, 보병, 그 다음에 수병도 같이 거느리고요. 그 다음에 유목민족들은 성을 쌓지 않아요. 고구려는 당연히 말 타고 달렸지만 성이 발달해서 얼마나 성이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난 성을 쌓는 집단인데 중국도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만큼 성을 잘 쌓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생태 환경과 전략적 환경에 맞게끔 군사체제를 정비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옳은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이란 것은 동쪽 오랑캐란 뜻이잖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동이란 용어는 BC 11세기경에 처음 등장해요. 근데 이란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활을 잘 쏘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활을 잘 쏩니다. 중요한 것은 초원을 달렸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무기가 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병이 아니라 말 타고 달리니까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활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들의 활은 농경민의 활이라든가 수련민의 활과 달라요. BC 6세기경에 그리스에서 만든 스키타의 황금물자라는 유물에서 다 나와요.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피를 이어받았다면은 어떠면은 더 잘 쏘게 됐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초유목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는 당연히 말을 타니까 활을 잘 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주몽이죠. 사실은 주몽도 틀린 용어예요. 추모가 맞습니다. 한자로 추모가 맞는데요. 후에는 주몽이란 글자가 병행을 하고 주로 우린 주몽으로 알고 있죠. 중앙아시아에 가면은요,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뭔 줄 아세요? 주몽 그래요. 주몽 드라마가 워낙 유명하니까. 원래 정식 의미는 추모입니다. 추모. 추모는 삼국사기에 나와요. 선사자, 활을 잘 쏘는 사람. 부여인들도 활을 잘 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구려 세운 추모란 말 자체가 활을 잘 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활을 잘 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역사적 경험은 생물학적으로 내재가 돼요. 이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을 잘 쏘는 거죠. 가야 연결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그전 주장을 하는데요. 70년도부터 그런 비슷한 주장들이 나왔어요. 원래는 기마민족 정복 국가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1947년도에 나온 이론인데 기마민족이 일본 열도를 정복했다. 기마민족은 당연히 우리다. 특히 부여계다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일본의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기마민족이 건너가서 일본에서 고대국가를 세웠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남부를 지배했다는 것. 그래서 그 전에 주장했던 임나일본무설의 변형판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기마민족 국가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열도로 건너간 건 사실이에요. 7,000년 전부터 한일 양족 간의 교류가 있어요. 증명이 돼요. 양쪽에서 발견되니까. 그런데 BC 4세기경 무렵부터는 한반도의 여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일본 열도로 도착을 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 고대 문화의 시작, 고대 국가의 시작은 거의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주민들에서 이루어진 거는 100% 확실해요. 맞습니다.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김해, 즉 현재 부산 이 지역에서 출발했던 가야계 세력도 있고요. 전라남도 지역에서 출발했던 마한 세력, 뒤를 이은 백제계도 있고요. 현재 울산과 포항쯤에서 출발했던 신라계 세력들도 가는 거예요. 이들은 군사력을 겸비했지만 강력하지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기마의 모습들이 일본 열대에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한 무기를 착용한 농경인들의 이주가 아니라 적어도 말을 탈 수 있는 기마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지로 건너갔다는 반증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발견되었던 무기들의 성격과 그 시대 상황을 보니까 가가 분명한데 그 가야인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부역이랑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문화는 기마 문화의 한 변형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 위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야가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유목 문화, 그것이 스키타이어였었다가 나중에는 흉노란 국가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흉노라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흉노계가 맞겠죠. 흉노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가야보다는 오히려 신라인 거죠. 그래서 신라에서 4세기부터지만 보통 5세기, 6세기경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문화의 흔적들이 신라의 경주 지역에서 대거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물과 유적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이죠. 큰 틀 속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는요, 조몽시대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거는 예측 불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뛰어난 문화예요. 그들은 보통 채집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롭게 사는 인디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BC 4세기에 이르러 가지고 갑자기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첫 번째는 무기를 가졌어요. 일본은 무기가 없었어요. 금속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벽시를 가져와요. 벽시. 일본 열도에 벼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혁명이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토기를 가져왔는데 그 토기는 조몽 토기에 비하게 되면 규모도 작고 볼품도 없고 스타일도 엉망이지만 그러나 그 토기는 단단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온 사람들이 일본 열대에 정착해서 600년 또는 700년간을 거기를 번성시켜요. 이걸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라고 그래요. 야요이 문화. 그리고 저는 이 시기를 한반도의 몇 개 지역에서 질풍노도처럼 일본 열대에 상륙해서 그 지역을 정복하거나 스팝시켜가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조그만 나라, 소국들을 건설했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맞아요. 갑자기 말을 탄 피사로처럼 이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냥 일거자에 그들을 점령한 거죠. 그들은 골상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키도 다르고 골상 자체가 이런 네모난 얼굴에다가 수염이 많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한 데다가 수염이 조건 없고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일본 열도는 8개 플러스 알파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만 압도적 다수는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디겠어요? 가장 쉽게 건너가는 것은 부산이죠. 가야를 출발해가지고 대마도를 거쳐서 7,000년 전부터도 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BC 4세기 야유 시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일본 열도에 건설한 거예요. 소국들을. 663년에 나당연합군과 백예연합군이 마지막 결전을 벌여요. 백강전투에서. 그리고 거기서 사료에 기록 따르면 외선 400여 척이 불살라져요. 그리고 27,000명이 전사하거든요. 그리고 백제유민들은 탈출을 하는데 그 탈출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마도부터 이끼섬 큐슈부터 해가지고 저 나라, 지금 오사카 근처죠. 나라까지 성을 쌓아요. 백제유민들이. 성을 쌓은 사람이 직책 이름까지 다 나와요. 백제 사람들이죠. 그리고 670년에 일본이랑 국화가 생겨요. 그때부터는 원수기 때문에 당시 백제유민들이 상당히 많았던 고구려유민들도 있었던 그 신흥 일본은 절대 목표가 바로 신라 타도예요. 그래서 신라 정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문왕의 수중릉이 있고 그리고 효성왕이 유고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시스템 이론이고 체제, 우리 역사를 지금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과 우리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늘 그렇듯이 주변으로 열심히 진출하고 개척했던 역동적인 집단이에요. 침략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중앙아시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다른 지역 보세요. 특히 중국 보세요. 중국은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우린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이 70년 전쟁이에요. 그리고
고려 초기에 거란과의 전쟁, 그리고 임진왜란, 그리고 나머지 현대 6.25. 큰 전쟁은 없었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난의 민족이라고 해서 과장하지만 그거는 6.25 때문에 그렇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때문에 그렇지 전 역사를 놓고 볼 때 우리처럼 전쟁 없는 집단이 어디가 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삼액체제, 삼국체제 속에서 북방유목민족들이 우리를 쳐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돌고리 한번 백암성 전투에서 붙었던 적이 있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중국 세력이 많이 침략을 합니다. 그것도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체크 앤드 밸런스 때문에 우리를 치는 순간에 코를 찔리게 돼요. 두 번째는 일단 요동지방도 그렇지만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우리 들어올 수 없어요. 고구려의 방어체제들이 치밀하게 있었지만 우리는 자연스러운 방어선이 첩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떠올려 보세요. 백두대간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백두대간에서 많은 정맥들이 내려오잖아요. 이건 전부 다 방어선이에요. 그럼 북쪽에서 오는 적들은요, 기본적으로 산을 넘어야 돼요. 도강을 해야 되고 산을 넘고 도강을 해야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한강 이남은요, 무슨 전쟁이 있어요? 임진왜란에 그런 외국 빼놓고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정자들의 잘못이지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단히 진출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역사학자들과 해석이 좀 틀리지만 만주도 우리가 실제로 많이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는 우리가 누가 개척해요? 일본 열도를 누가 개척합니까? 일본 사람들과 한국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양자강에서 일본 열도를 직접 건너온다고요? 불가능하죠. 양자강 밑에 영파라고 있어요. 늘 일본 외적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무협영화의 무대가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장보고도 활동했고 특히 고려 때 사신단들이 온 곳이 영파 앞바다예요. 매우 고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사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본인들은 8세기, 9세기경에도 양자강 하구역과 일본의 5대 열도 간에는 교류가 왕복항해가 성공한 건 50%밖에 안 돼요. 국가의 사신선이 성공 확률이 5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떻게 중국의 강남 지방과 일본이 직접 교류를 합니까? 이거를 국내 학자들이 잘 모르고 일본 학자들의 설을 그대로 수용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한반도 남부에서 질풍노도처럼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 고대 문화와 일본의 국가를 세운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꼭 부탁드려요. 우리 역사학은 생명학입니다.